통일신라 말기, 신라의 국력이 쇠퇴해지면서 고려 왕건과 후백제 견훤 사이 후삼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격전이 곳곳에서 펼쳐졌는데요. 대구 지역의 공산 전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목숨을 건 처절한 전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한 왕건이 지나간 길은 지금껏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지명으로 쓰이며 천년 전의 역사를 일깨우고 있는데요. 고려 태조 왕건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봄으로 물든 팔공산. 이곳은 927년 고려 태조 왕건과 후백제 견훤이 큰 전투를 벌인 지역인데요. 공산 전투 혹은 동수대전이라고 불립니다. 훗날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세운 후 왕이 된 태조 왕건. 오래전 역사지만 대구엔 지금도 왕건과 관련된 스토리가 다수 남아있는데요. 특히 현재 남아있는 대구의 지명들 가운데 공산 전투와 관련된 것들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이곳 무태동 역시 왕건과 관련한 역사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지금부터 1100년 전에 견훤부대와 함께 이제 그 팔공산 동수에서 대전을 치르기 위해서 견훤부대 쪽으로 들어가던 진출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무태라는 지명도 그때 이제 붙어졌다라는 건데, 여기서부터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견훤부대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군사들에게 여기서부터는 경계를 늦추지 말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경계하는 것을 태만히 하지 말라. 그래서 한자로 쓰면 무라는 것은 없을 무자고, 태자는 이제 게으를 태자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해서 무태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러는데, 그게 지금 1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지역이 무태라고 불리는 이제 내력이 되는 것이죠. 조선 후기 이 문화를 추모하기 위해 창건한 석의 서원. 이곳은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1868년에 해철되었다가 그 뒤 점차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석의 서원은 그 대구 북구 무태동에 있는 인천 이시문중 서원이 되겠습니다. 요 서원에는 뒤에 사당에 보면 공도공 오천 그 이문화라는 분과 그리고 태암 이주라는 분 두 분을 모시고 제향을 하는 그런 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이 건물은 환성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되는데요. 본디부터 여기 있었던 건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는 금호강변에 있던 정자였습니다. 근데 정자를 이쪽으로 서원을 새로 중수를 하면서 이쪽으로 옮겨 놓는 그런 서원이 되겠습니다. 서원 안에 들어서면 단아한 모습의 환성정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문화유적으로 등록된 환성정은 임진왜란 당시 대구에서 의병장으로 활약한 이주의 정각입니다. 이주는 조선의 학자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서사원과 함께 창의하여 의병장으로 활약한 인물입니다. 이 환성정을 지었던 분이 태암 이주라는 분이거든요. 이 환성정을 내가 짓게 된 유래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환성정 기문인데, 환성정 기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나는 내가 살던 동네에 내가 자그마한 집을 한 채를 지었다. 근데 이 동네 이름은 예로부터 무태라고 불린다. 무태라고 불리는 이유는 고려 태조 왕건이 이 지역에서 견훤과 전투를 갈 때 병사들에게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해서 무태라고 이렇게 지령을 내렸는 데서 유래가 됐다라는 기록이 지금부터 한 430년, 450년 전에 살다 가신 대구를 대표하는 선비의 문집에도 그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환성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짝 지붕 건물로 조선 후기 면함 최익현 등 수많은 우국지사가 방문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생태 하천인 동화천. 푸른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마다 싱그러운 봄의 기운이 가득한데요. 동화천은 조선시대 중기
물이 옥과 같이 맑아 옥계로 불렸다고 합니다. 지금 뭐 이쪽에 보이는 물줄기는 그 팔공산 동화사하고 그리고 파괴사 지역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합쳐져서 지금 금호강으로 흘러가서 합류되는 물줄기입니다. 우리 대구 사람들은 이제 동화천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려 태조 왕건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이름인데 이게 기록에 보면 이 그 동화천 이름을 살래 또는 뭐 전탄 또는 뭐 시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1100년 전 이제 고려 태조 왕건 군대와 그 견훤 군대가 전투를 하다가 고려군이 이렇게 패배를 하고 밀려났답니다. 밀려나면서 이까지 이제 후퇴를 하게 되죠. 여기에서 지금 강 건너편에 고려군, 이쪽이 이제 후백제군 이렇게 서로 전투를 벌였는데 서로 마주보고 이제 화살을 많이 당겼다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강 가운데에 화살이 수북하게 쌓였대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이제 화살이 가득한 시내, 그래서 살래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걸 한자로 옮기면 우리가 화살 전자입니다. 한자로. 그 다음에 이제 시냇물, 여우를 뜻하는 탄자를 붙여서 전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화살 시자를 써서 그 화살이 담겨 있는 이제 시내, 그래서 시천이라는 그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1100여 년) 전, 이곳은 지금의 평화로운 풍경과는 달리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은 피비린내 나는 전장이었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과 후백제 견훤의 전투는 현재까지 대구 곳곳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곳 영경동이라는 지명 역시 왕건이 지났던 데서 유래가 됐는데요. 고요한 이 동네를 지날 적에 왕건이 남긴 말이 있다고 합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그 은혜사 지역에서 1차 접전을 했고 그때 이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퇴를 해서 우리가 좀 전에 다녀왔는 그 무태 지역까지 이제 후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다시 이제 재진격을 하게 되는데 이 마을을 지나게 됐다 그럽니다. 그때 태조 왕건이 이렇게 이 동네를 지나다 보니까 전쟁통인데도 불구하고 선비들이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렸대요. 그래서 이 영경이란 말이 한자로 바꾸면 연자는 우리가 연구하다 할 때 연자고 경자는 이제 경전을 뜻하는 경자입니다. 그래서 전쟁통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전 공부를 하던 동네다. 그래서 영경동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지금까지 우리 대구 사람들은 여기를 영경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궁예를 내몰고 왕건을 받들어 고려를 개국한 신순겸 장군. 그는 927년 태조 왕건과 신라를 도와 후백제를 공격하고자 했지만 공산 전투에서 왕건이 위기에 빠지게 되자 지략을 짜내어 왕건을 살린 충신입니다. 공산 전투는요, 우리가 동수대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100년 전에 여기에서 그 고려 태조 왕건의 고려군대와 그 다음에 후백제 견훤군이 여기서 한바탕 이제 대전을 붙은 곳입니다. 이 공산대전이 역사에서 이제 이렇게 남게 된 이유는 여기에서 왕건이 자신의 우리가 충복이라 그러죠. 뭐 신순겸이라든지 김낙이라든지 이런 장군들 여기서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본인 혼자 이제 혈혈단신으로 살아서 이제 도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스토리가 참 묘하다 그래가지고 이 공수대전 또는 이제 이 공산전투가 이렇게 이름이 나게 되는데, 태조 왕건의 오른팔격이었던 신순겸 장군은 자신이 대신 죽음으로써 오늘의 역사를 잇게 했는데요. 이 전투에서 왕건이 거느린 고려 기병은 견훤군의 매복에 걸려 대패하고 맙니다. 신순겸과 김낙 장군이 전사하고 군사 5천이 전멸한 치욕스러운 패배였습니다. 당시 이제 왕건 자체도 이제 살아남지 못할 상황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신순겸 장군과 그 김낙 장군을 위시해서 몇 사람들이 이제 계책을 내는 겁니다. 뭐냐면 장군께서는 그래 살아남아서 후위를 도모하시오 그러면서 자신들이 대신 죽는 거죠. 그래서 신순겸 장군이 이 왕건의 옷으로 이제 갈아입고 쉽게 말하면 이제 거가를 타고 이제 왕건의 흉내를 내면서 이제 전투를 치렀고 그 틈을 이용해서 왕건은 이제 혼자 이제 도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 신순겸 장군이 내는 그 계책이 아주 묘하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동네 이름은 우리가 대구 사람들은 다들 지묘동이라고 부르거든요. 지묘동이라는 게 지자는 이제 지혜 지자를 쓰고 묘자는 이제 묘할 묘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신순겸 장군이 내는 계책이 굉장히 묘하다, 신묘하다 그래서 지묘동이라는 이름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지묘동에 우뚝 솟은 산 하나, 이름이 왕산인데요. 이곳 역시 공산 전투에서부터 그 이름이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적병에 포위되었던 왕건이 이 산으로 올라가 능선을 타고 3번 만에 피신한 곳이라고 합니다. 저 뒤쪽에 보이면 산이 아주 예쁜 산이 하나 있는데 저 산은 우리가 왕산이라 그러거든요. 구전되어 오는 얘기는 그래요. 뭐냐면 여기서 전투가 있었고 왕건이 혼자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혼자 살아남았는데 바로 저쪽으로 도망갔는 것이 아니고 잠시 저 산 위에 앉아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왕건이 전투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건과 관련된 전장 바로 뒤에 있는 산이니까 아마 왕산이라고 이름 붙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은 자신을 위해 대신 죽은 신순겸 장군의 시신을 거둬 춘천의 광해주에 묻고 명복을 빌었는데요. 1607년 경상도 관찰사 유영순이 장군이 순절한 지묘사 자리에 표충사를 지어 신순겸 장군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순절단이라고 그러는데 뭐냐면 어떤 그 묘를 쓸 수 없는 여기에 묘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자리에 묘를 쓸 수 없으면 일종의 제단 형식으로 가짜로 어떻게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자신이 그 충절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졌는 그 신순겸 장군의 그 충절 정신을 이 자리에서 한번 기원해 보겠다라는 뜻에서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는 그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가묘지만 후손들에 의해 지금도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차량들이 오가는 파군제 산거리. 이곳을 지키고 서 있는 이 동상의 주인공, 바로 신순겸 장군입니다. 바로 요 파군제 산거리 여기가 1100년 전 그 고려군대와 후백제 견원군대가 벌여졌던 바로 동수 전투의 이 자리가 현장입니다. 현장. 그래서 이 파군제라는 글자도 한자로 보면 파자는 이제 깨트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군자는 우리가 군사를 뜻하고요. 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자로 치자인데 이제 언덕, 고갯마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가 동수전 대전의 현장이고 여기에서 고려군이 이제 군사가 깨트렸다, 파괴되었다라고 해서 파군제 산거리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현재까지도 파군제 산거리로 그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 바로 뒤쪽이 보면 그 나팔고개라는 게 또 있거든요. 고려 군대가 후백제 견원군대에 쫓겨서 도망을 올 때 백제 군대가 뒤에서 이제 자기네들 이제 군사의 사기를 높이고 상대방의 기를 죽이기 위해서 징도 치고 북도 치고 나팔도 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인근에 나팔고개라는 고개도 요 옆에 있습니다. 왕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은 신순겸 장군. 그의 뛰어난 지략과 충심은 1000년이 넘은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잠시 쉬었던 바위라 하여 붙은 이름 독자암. 여기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이 바위를 그 독좌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한자로 표기를 하면 홀로 독, 좌는 앉을 좌, 암은 바위 암입니다. 그래서 혼자 앉아 있었던 바위라는 뜻인데요. 방금 우리가 보고 왔던 그 지묘도 왕산 아래에서 이 왕건은 이제 신순겸 장군의 이제 지략으로 홀로 목숨을 건지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남쪽으로 해서 이제 탈출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대구를 빠져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 왕건이 잠시 앉아서 쉬어갔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 바위가
왕건이 앉아서 쉬어갔다 그래서 독자암이로 불리고 있죠. 뭐 기록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은 특별히 없는데 구전되어서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구전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급박했던 도줍길, 잠시나마 숨을 고르게 한 고마운 바위입니다. 도감서당에서 도감이라는 명칭은 독자암이 근처에 있다에 붙여진 것인데요. 그러나 실제로 독자암과 서당은 팔공산 진입로를 사이에 두고 동서로 500여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200여) 개의 거대한 고분군이 눈길을 사로잡는 불로동. 특이한 지명엔 그만큼 특별한 사연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방금 보고 오셨던 우리 파군제 삼거리, 그 다음에 이제 독자암을 거쳐서 이 불로동을 지나갔다 그래요. 근데 여기도 이제 불로동이란 지명이 붙게 된 이유가 당시에 이 불로동은 사실 동네로 보면 좀 큰 동네였거든요. 근데 왕건이 지나가다 보니까 나이가 든 어른들이 없고 전부 다 꼬마들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주변에 이제 전쟁통이다 보니까 뭐 피난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은 또 전쟁에 또 동원이 되고 해서 일반 성인들은 없고 나이 어린 꼬마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한자로 바꿔보면 안이불자, 늙을 노자입니다. 그래서 늙은이, 즉 성인이 살지 않는 동네라 그래서 불로동이라는 지명이 붙었다는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왕건이 불로동 주민들에게 먹을 것을 대접받고는 주민 모두 늙지 않고 무병장수하길 기원한다고 덕담한 것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신순겸 장군의 유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모영제. 매년 음력 9월 9일 평산 신시문중에서 합동으로 향사를 지내오고 있는데요. 뒤편에는 후손인 신정이가 세운 영각 유업이가 있습니다. 이 마을에 왜 이런 유적이 남아 있냐면 왕건 장군이 그때 도피를 했었잖아요, 그죠? 할 때 불로동을 지난 다음에 이 일대가 과거 조선시대 때만 해도 행정구역이 해안이라 그럽니다. 지금 또 해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지역에 이제 왕건이 이쯤 들어와서 이제 마음을 조금 놨대요. 그래서 이제 풀해자 얼굴 안자를 써서 이제 해안이라는 지명으로 불리고, 이 동네는 이제 평광동이라 그러는데 우리 자연불학 명칭으로는 이제 실왕이라는 표현을 해요. 한자로는 이제 이를 실, 왕은 이제 임금왕자거든요. 임금을 잃은 마을이라는 뜻인데, 왕건이 그때 불로동을 지나서 이 이제 산골로 접어드는 거죠. 도망을 가다가 산중에서 나무꾼을 한 명을 만났대요. 그래서 그 나무꾼으로부터 주먹밥을 하나 이제 얻어 먹었다는 건데, 나무꾼이 나중에 마을에 내려가 보니까 저 위에 저 공산에서 뭐 저 큰 전쟁이 났다더라. 그리고 고려태조 왕건이라는 인물이 우리 마을로 해서 도망을 갔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다시 산에 올라가 봤다는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는 이제 자기가 주먹밥을 줬는,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왕건이 되겠죠. 왕건이 사라지고 없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왕건을, 그렇게 왕을 잃어버린 동네라는 뜻에서 이제 실왕리라고 불리는데, 이제 그 명칭이 이제 우리가 발음상 나중에 이제 뭐 실양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왕건이 앞쪽에 보면 산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초래봉이라는 산을 넘어가면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 동구 이제 신서혁신지구가 들어있는 이제 안심이라는 지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편안할 안자에다가 마음심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마음 놔도 되겠다. 그래서 안심이라는 지명이 붙었다 그러고, 안심에서 남쪽으로 이제 금호강을 건너가게 되거든요. 금호강을 건널 때쯤 되니까 하늘에 이제 반달이 떴대요. 그래서 왕건이 도망가는 길을 이렇게 비춰줬다. 그래서 반야월이라는 지명이 생겼고, 지금도 마찬가지 반야월이라는 지명을 그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호강을 건너서 대구광역시 이제 수성구 쪽으로 접어들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앞산자락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은적사, 안일사, 임휴사 같은 이름을 명칭을 남기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주 방향으로 넘어가면서 왕건이 한번 쉬어갔다. 그래서 왕신고개라는 고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마을 지명들이 좀 남아있죠. 신순겸 영각 유업이의 원형은 화재로 불타 사라졌지만
원래 있었던 비대석, 비신석, 가첨석이 모두 보존되어 있는데요. 1832년 후손인 신정위가 신순겸 영각유어비를 새로 세우고 비문을 지었습니다. 그 후 유림에서 비석을 보존하기 위해 비각을 세웠다고 합니다. 지금 요 실황리에는 그 신순겸 장군 관련되어 있는 유적이 2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요 비는 보면 고려 태서 장절 신공 영각 유허지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냐면 고려 태조 왕건이 이 동네를 통해서 탈출을 했었잖아요. 근데 본인은 이제 신순겸 장군이 너무너무 고마웠겠죠. 그래서 그 지묘동 왕산 아래에는 그 당시에 지묘사라는 절을 지어서 왕건을 명복을 기려 주었고, 지금 있는 이 자리에는 대비사라는 절을 또 지어 줬답니다. 근데 그 대비사라는 절이 나중에 없어지게 되고, 이 대비사가 있었던 이 자리에다가 신순겸 장군의 영정을 그린, 그렇게 영정을 모시는 이 영각이 하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영각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에서처럼 여기가 신순겸 장군의 영각이 있었던 터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요 바로 아래쪽에 보면 모영제라 그래가지고 2019년 작년 가을에 새롭게 이제 중창을 해서 만든 이 평산 신시문 중에 이 제실이 아래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왕건이 지난 발자취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대구. 비록 전투에선 대패했지만 왕건이 경상도 지역의 민심을 잃지 않았다는 점은 고려에 큰 힘이 됐습니다. 이에 고려군은 2년 뒤 후백제와의 고창 전투에서 대승하며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지명유래라는 것은 자세히 보면 대부분이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들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그 왕건과 관련된 그 지명을 가지고 그 진위 여부를 자꾸 가리기보다는 어차피 그 지명은 1000년 정도의 세월을 동안 우리 대구 시민과 함께 해왔는 지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문화로 이렇게 우리가 조금 받아들여 줬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왜 햇볕에 바래지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전설이 된다 그러거든요. 왕건은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대단한 영웅이죠. 승리자고. 그런데 유독 이 대구에서만 결국은 어떤 햇빛에 빛나는 역사가 되었다기보다는 정말 그 달빛에 물든 하나의 전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명유래가 이렇게 많이 남은 것도, 우리 대구 사람들은 그 당시에 호롤난신으로 탈출했던 왕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승리자라는 것보다는 조금 패배자이면서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명유래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진위 여부보다는 편안하게 하나의 우리와 함께 했던 문화로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빛에 물든 하나의 전설처럼 여겨지는 고려 태조 왕건의 길. 산과 들, 그리고 마을을 지나 그가 다다랐을 머나먼 길 끝엔 결국 후삼국 통일의 역사가 있습니다. 1100여 년 전, 훗날 역사의 승리자로 기록된 이가 처절한 전투 끝에 도주한 발자취는 그것만으로도 한 편의 역사 드라마입니다.